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대표 코너죠. 정치일령쇼 국정농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장 하실 분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하셨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육선중진 의원이신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당대표 하실 분입니다. 바른정당의 이혜훈 최고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 국민들이요. 국땡 의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네. 그죠? 네. 제가 이석현 의원님 쳐다보고 감히 이런 말을 큰일 날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반성문을 좀 써봤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한미정상을 앞두고 회담을 앞두고 지금 내일은 뭐 반미 집회를 한다 그러고 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 국방부가 한번 치니까 문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아까 안보 보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회가 이런 정치적 상황을 촉발시켜 놓고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예. 한번 이석현 의원님부터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반성문 차원에서. 우리가 여당 입장에서요. 어떻든 그 국회가 지금 매끄럽게 안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꼭 야당 탓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종합적인 책임이 또 우리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퍽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요즘 그 청문회 과정에서 노정됐던 그런 왜 검증에 불실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우리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더욱 그 세심하게 노력을 우리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이 해 나갈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또 실은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선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간을 갖지 못하고 서둘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또 양해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울러 양해도 구합니다. 네. 이혜훈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같은 심정이시죠? 어떠세요? 제가 칭찬을 했을 때는요, 첫 주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청와대 수석들만 임명이 된 상태였죠. 그 이후에 안경환 후보자라든지 조금 다른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제 마음은 국정 운영이 한 10개월 정도 최순실 사태 등등 하면서 중단됐다가 국민들이 피로와 짜증에 극에 달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수비가 없이 출범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관대함이 유사일의 최고조인 것 같아요. 아, 관대함이? 뭐 피로, 짜증도 있고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빨리 좀 출범해서 시원하게 대한민국이 좀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관대함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은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일한 결과를 가지고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야당이. 근데 시작도 자꾸 이제 안 되게 뒷다리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반성문을 쓰라 그러시니까 저는 이제 추경 추경 좀 보이콧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당 하나가 계속 심사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당에 대해서 유감인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경 요건이 안 된다 그래요. 국가재정법 89조를 들고 나오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이 제정될 때, 개정이 될 때 제가 굉장히 역할을 한 사람이라 그걸 잘 알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그 당에 옛날에 속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당시 당 대표였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이석현 의원님 계시는 당이 여당이었어요. 자꾸 이제 추경을 하려 그러니까 추경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된다.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 하면서 개정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개정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몇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죠.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법에 못 박아놓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4년 대통령 하시는 동안 3번이나 추경을 하셨습니다. 거의 매년 한 거죠. 40조나 하셨어요. 근데 추경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놓고 바로 작년에도 추경을 하셨어요. 탄핵 당하기 직전에. 근데 지금 이제 딱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추경 요건이 안 맞다 그러거든요. 자기들 추경 요건이 안 맞는 거 3번이나 해놓고. 예.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심사는 하면서 그 안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바꾸면 되거든요. 수정해서. 네. 추경이라는 것도 수정해서 원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심사는 하면서 수정 요구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예 심사도 못하게 저렇게 들어눕는 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추경을 야당이 논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고. 그 당, 야당이 아니고 그 당. 예, 그 당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건 잘못하고 있는 일이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금 이혜원 의원님께서 그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하셨는데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은 대통령이 제일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추경으로 대통령 되면 추경으로 일자리 예산을 담게 반영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국민이 이미 정치적으로는 승인을 한 그런 추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경인데 그 일자리 만들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도 좋아지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논의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혜원 의원이 말씀했듯이 논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수정하자고 하는 건 그건 몰라도 아예 이걸 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16일 됐습니다. 국회로 추경안 넘어온 지가 16일인데 과거에 이렇게 긴 동안 상정 못했던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추경안을 국회로 보냈는데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해 줘서 5일 만에 상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도 추경안을 내놨는데 우리가 하루 만에 상정을 하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16일이나 되도록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발목 잡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 뜻과 동떨어진 일을 하니까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뭐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바른정당이 훨씬 지지도가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이 엊그저께 뭐 뉴스 보니까 확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만용 때문이다. 아니 크게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추경은 이 일자리 실업 문제 해결하고 경제 살리자는 이것을 못하게 아예 상정을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추경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할 때의 경제학적인 접근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옳고 그런 것은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정책을 펴서 지금 경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노력해 드릴 테니까 대신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십시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나중에 선거로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이 이겼으면 진보 진영이 원하는 정책을 피도록 해주고 그 진보 진영이 한 정책이 국민들 보시기에 안 되겠다. 다시 보수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선거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안 울었대요 당신은. 가슴이 마음이 짠했어요. 울먹이. 그래서 울먹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린 건 보지 못했는데 울먹이 가슴이 짠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저 순둥이가 우리 우원식 의원 참 착하고 선량하고 유능한 분입니다. 때로는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이 원내대표단이 저쪽에게 야당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자유한국당 또 대통령이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해서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했던 건 처음인데 그렇게 연설을 성의 있게 하고 또 연설 끝나고도 보셨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뒷줄 전부 돌면서 각 당의 그 중진이나 당 지도부가 앉아있는 뒷줄을 전부 악수하고 다니는 걸 그렇게 열성을 보였는데도 저렇게 야당이 무슨 자세가 뭐 안 됐다거나 우리가 청와대가 오만하다거나 그 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것이다. 야당 중에서도 그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 구태 정치 과거에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바른정당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래서 두 당이 다르고 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예. 4471번님 반성문 배경음악 때문인지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들리네요. 재밌습니다. 7475번님 이석현 의원님 중진 의원의 무게 있는 말씀 존경합니다. 5778번님 이혜원 의원님 역시 보수의 간별사이십니다. 9301번님 두 분 의원님 국회가 제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뉴스 보면서 너무 답답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에 진짜 힐링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앞으로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5개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혜원 의원 말씀을 듣고 우리 이석현 의원께서 디펜스를 방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5대 원칙 이제 선거 때 했던 거 선거 끝나고 나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데 검증이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거는 조금 뭐 어기는 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원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사과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대통령님이 이제 사과는 안 하시고 그냥 5대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하는 바람에 좀 더 스텝이 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선거 때 얘기했던 5대 원칙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우리 그동안 한동안 관행이 되었던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위장 전입 중에서도 좀 용인될 만한 거 몇 개. 그다음 다운 계약서 한동안 썼던 거 몇 가지.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살인도 시효가 있는데 시효 다 지난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양해를 합시다 하고 야당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인사원칙 5대 원칙을 조금 수정을 가하고 변경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좀 꼬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그 5대 원칙이 병역 면탈한 사람은 안 시키겠다. 그거 때 말씀하셨죠. 세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또 논문 표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이 나왔고 또 이 사람은 이 점은 지금 뭐 문제가 있는데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아예 청와대가 밝히면서 또 추천하게 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 다섯 가지 그 배제 원칙의 기본 정신은 지키면서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어떻게 조정해 보자고 국가 그 기획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국정자문위원회가 아닌 기획자문위원회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좀 궁리도 하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국민 앞에 이 5가지 철저히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5가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사람을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그 뭐 하나씩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또 이왕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하나를 그렇게 뜯어보기보다도 종합적으로 보셔서 그분이 저 장관을 하기에 할 만한 능력은 되는가 또 반성의 정도는 있는가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좀 이 감안을 더 자유한국당에서도 해 주셨으면 또 국민들께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물론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그대로 못 지켰다는 것은 죄송한 일인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좀 감안을 해서 빨리 일할 수 있게 정부가 지금 공전되고 있다는 건 엄청난 또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국회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죄송한 부분들까지 담아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터시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터세요? 글쎄요. 간단히 터시면 될 걸. 그 부분은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내가 듣기에는 좀 사과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냥 내가 이걸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요. 또 비서실장도 물론 비서실장은 확실하게 또 사과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말씀은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안목으로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대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고 그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 정치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은 외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인사적으로 다 감사를 해서 그러니까 찾아서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적 풀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겠죠. 하지만 워낙 이 기간이 짧고 또 많은 인재들을 다룰 수 없는 시간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되니까요. 급하게 서둘다 보면 이제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추천해서 들어오다 보면 이 검색하지 못한 모니터로 제대로 이 MRI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이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배낭도 메시고 소타라 이 옷도 직접 거셨으니까 아니 서민들에게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면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 나오시오 그러면 그 당에서 아니 나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또 일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을 나오라 해서 나갔을 때 그걸 정치 공세로서 정치장으로 활용하려고는 그런 생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해서 좀 기세를 꺾고자 하는 그런 면도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조국 수석이라는 한 사람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의원님. 우리 국민들 참 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쪽이 과도하게 조국 수석을 몰아세우잖아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점수 땁니다. 저는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촛불 집회를 했던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고 저는 기대율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80%가 넘는다는 것은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혁신과 개혁은 아까 우리 의원 말씀하셨듯이 나오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대하면 그 진정성은 국민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야 간의 협치라는 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보다 더 급한 이 추경도 저렇게 붙들고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야 될 건가는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하세요? 과거 방식을 자꾸 고집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레스를 할지니까 진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계속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달 다 돼갑니다. 그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취임하고서 몇 달 동안은 좀 이렇게 야당도 협조해주고 그렇게 했던 관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 가지고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막 일 시작하자마자 다 이렇게 불러내고 또 모든 걸 이렇게 파헤치는 걸로만 나가는 방향이 찾으면은 나는 그건 좀 지나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처음 시작해서 몇 달간은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양해도 해 주시고 야당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이 반대만 하지 말고 찬성할 건 우리 이혜원 의원처럼 찬성도 하고 잘한다고도 하고 또 협조해 줄 건 협조하고 이런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이 완전히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이 야당에게 또 야당이 여당에게 바라는 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당도 본인들이 야당 불과 몇 달 전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었을 때의 심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석기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 좀 그 야당이 여당 발목만 잡지 말고 좀 손목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목을 잡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이 제가 어제 보니까 페북에다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 5글자로 오행시를 지어서 올려주라. 그러면은 표창하겠다 뭐라 그런 취지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렸더구만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 올라온 글들이 국민 여론이 아주 예를 들면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국당이죠. 유라인데요. 정유라란 말이겠죠. 한국 오면 말 사준 데서 나왔는데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이 반발하고 또
저기 또 조롱하는 듯한 글들을 막 올리니까 그러니까 다던데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입니다. 대선 때 막말해가지고 뭐 표를 좀 결집시켰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이 정부가 잘 돼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나라를 네.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국민들 네. 마음이 바로 이렇게 오행시로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3124번님, 이석현 의원님 덕 많으신 만큼 꼭 화합의 국회의장 되십시오. 7877번님, 저 보수인데요. 보수 국회의원 중 사람 냄새 나는 유일한 보수가 이혜원 의원님입니다. 좋아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석현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오늘 두 분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곽수정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